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이라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감독 리스크가 또 발복을 잡고 말았다. 모로코의 수비와 역습에 결국 져버린 것인데 메디나의 마지막 골이 결국 VAR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치명적이기는 했지만 압도해야 하는 스쿼드로 빌빌대었던 것이 아쉬운 점은 매한가지였다. 감독이 벨트란과 오타멘디 훌리안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순발력 있게 잘 뽑아냈지만 이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이라크는 플레이는 매우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도 파이브백을 가동해서 대체적으로 잠갔고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자심을 후반에 투입해서 지친 상대의 틈을 공략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자심이 득점을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경기 2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공격에서의 효율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냉정하게 승무패를 1순위로 추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잘 섞지 못하는 감독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라크의 파이브백과 공격에서 보여준 효율도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벡은 대체적으로 이변과는 거리가 먼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올가매는 데 능한 편이다.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도 일본과의 결승전 전까지는 14득점 무실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거친 플레이에 익숙해서 그런지 상대가 수비를 매우 과감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능력치가 좋은 편이다. 이어서 이집트는 대놓고 수비를 하고 역습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 도미니카를 상대로도 점유율을 45%만 가져가는데 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3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우즈베키스탄이 꽤 괜찮은 찬스메이킹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봐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를 모두 날리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이 문제다. 성인 대표팀에서 살라나 모하메드 같은 선수들을 와일드카드로 데려올 거라는 후회가 들 정도의 모습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스코어를 지키는 등 이변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전력이다. 특히 이집트가 수비를 대놓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중시할 것으로 보이나 거친 플레이에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익숙한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이다. 우즈베키스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이라크의 효율에 당하고 말았다. 사실 U23 유로에서 활약했던 무드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동성 대비 볼터치가 좋지 못한 선수가 실리적인 팀을 공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쓴 주포시칸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하기도 했다. 모로코가 이라크와 비슷하게 준비를 상당히 실리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의 득점력이 답답할 가능성은 충분할 듯 보인다. 이어서 모로코는 이라크와 함께 지난 1라운드에서 공격 효율이 가장 높았다. 모로코는 2번의 빅찬스를 모두 살리면서 아르헨티나를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력이 매우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로코가 준비를 상당히 잘 해온 모습이다. 특히 상대의 주포 알바레즈에게 10번의 경합 실패를 선사하는 등 상대의 공격 전개를 최대한 방해하는 무브는 성인팀의 2022 월드컵을 보는 듯 했다. 모로코가 실리적인 플레이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온 것이 보인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이라크에게 이런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며 패하기도 했고 특히 모로코의 경우 상대 주포를 철저히 봉쇄하고 공격적인 적은 찬스를 살리는 것은 이라크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다. 모로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뉴질랜드 대 미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는 지난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장점과 특징이 돋보였다. 기니를 상대로도 점유를 허용했지만 적은 공격 찬스를 효율 있게 잘 살리는 모습을 보였다. 24회의 터치만 기록한 와인이 결국 득점을 기록하는 등 실리를 더 챙긴 쪽은 뉴질랜드였다. 다만 상대가 기니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텐데
온두라스나 브라질 등에게 3골 이상을 내주고 지는 등 냉정하게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보여주는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하다. 이어서 미국은 프랑스에게 참패했지만 미국이 못한 매치는 아니었다. 오히려 골대를 맞은 2개의 슈팅도 있었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프랑스보다 미국이 더 많았다. 개인 기량에서 밀렸을지언정 미국이 경기를 못한 케이스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체적으로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위험성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다수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경기 후반에 승부를 걸기 위해 기세를 올렸다가 오히려 프랑스에게 3골을 내리 실점한 모습이었다. 지난 경기 미국이 공격적인 전개나 기세 자체가 나빴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늘 공격적인 전술로 인해서 보여주는 수비적인 난조는 리스크가 있고 뉴질랜드 역시도 1라운드에서 실리적인 전술로 적은 찬스를 잘 살렸다. 그나마 뉴질랜드가 상위 전력 상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서는 기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본 대 말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은 지난 경기에서 골득실까지 벌어가는 모습이었지만 25분 만에 수적인 우세를 얻었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U23 아시안컵 등지에서도 공격수들이 기복을 보이면서 부정확한 패스와 파이널 패스가 남발되는 등 공격력에서는 오히려 기복을 보이는 케이스다. 특히 호소야는 23회의 터치만 기록하는 등 수적인 우세를 아는 상황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어서 말리는 특징을 뽑자면 4-4-2 포메이션과 위닝 멘탈리티가 될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측면에서의 어시스트와 최전방 둠비아의 한 방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의 루트가 있다는 점을 증명을 했다. 특히 네이션스컵 등지에서도 선제 실점을 한 상태에서도 이를 따라잡는 근성이 꽤 인상적이었던 편이다. 물론 프랑스와 멕시코 같은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공격수들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측면을 통한 말리의 근성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말리의 입장에서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을 만나서는 수비가 크게 돋보이지 못하면서 결국 수비적인 장점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포백을 가동하면서 U23 유로와는 다소 다르게 포메이션을 가져간다. 다만 4-4-2 포메이션으로 배치해서 존 프레싱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레프트백도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골드버그를 기용하고 있다. 수비적인 운영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비를 수비 전문 선수들로 구성하다 보니 윙어인 아바다 말고는 공격 루트가 확연하게 없어 보였다는 것인데 지난 경기 말리를 상대로 기록한 득점도 상대의 자책골이기도 했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25분 만에 퇴장자가 나와서 경기가 초반에 터져버리며 대패를 기록했다. 사실 툴론컵에서 기니나 일본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전력 자체가 만만한 편은 아니다. 물론 예상과는 달리 와일드카드를 제법 수비적으로 썼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NC소라는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두 팀이 서로 수비적인 성향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해 보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결국 너무 수비적인 성향이 공격 전개에서는 대체적으로 독이 되고 있다. NC소같이 한 방을 기록할 수 있는 파라과이가 이런 싸움에서는 유리하다고 본다. 파라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